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에 다니고 있는 노현석이라고 현재 프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GD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던 안드로이드 디벨로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입문하기 전 그리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나은 개발 그리고 현대적인 개발자가 되실지에 대한 대략적인 큰 그림을 한번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요. 어, 모던 안드로이드 디벨로퍼라는 것은 이제 현재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개발 도구랑 API 언어, 배포 기술 등 다양하게 실제 개발자가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주제로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발 도구, API 언어, 그리고 몇 가지의 팁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요. 먼저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안드로이드를 실제로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오른쪽 이메일 같이 안드로이드 TV도 있고 실제 크롬 OS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웨어 OS도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의 일부로 안드로이드가 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가 실제로 사용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드로이드가 또 더 새로운 변경을 또 일어날 것 같은데요. 과거의 안드로이드는 워치랑 태블릿이 등 다양한 기기가 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갤럭시 폴더블도 나오고 올해 구글의 픽셀 워치도 나왔죠. 여러 가지 단말들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안드로이드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해서 또 이제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단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발하시냐에 따라서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영상 움직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매력은 가장 처음으로 소개해드린다면 당연히 오픈소스겠죠. 앱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네이티브 그리고 커널 일부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소스는 대부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대부분이 구글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핸드폰의 앱을 개별적으로 만든다든지 다양한 또 자기만의 OS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가능하죠. 특히나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OS 오픈 소스가 어떤 게 좋은지를 것을 한번 직접 보실 수 있는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현재 보이시는 것 같이 좌우 모두 다 어, 베이스에 대한 루트 액티비티에 대한 소스나 뭐 구글에서 제공해 준 익스텐션 코드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애니메이션 좀 빠르게 돌리고 있어서 화면이 움직이는 게좀 확 와닿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는 소스를 직접적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보신 소스를 이제 GitHub 안드로이드 안에서도 다 검색이 가능하고 csandroid.com이라고 안드로이드 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사이트도 존재합니다. 해당하는 코드에서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X 관련된 그리고 개발 도구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조차도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지 코드를 직접 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브런치 또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이제 구글러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개발을 진행하는지조차도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안드로이드 코드 리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다 볼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코드나 이제 어떻게 진행상을 잘 보신다면은 현재 알파 버전으로 나온 형태나 뭐 그 다음 버전에 나올 개발 내용들의 일부를 해당하는 어떻게 리뷰 형식으로 통해서 진행 상황을 미리 예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슈 트래커를 통해서 개발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슈를 같이 올려서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찾아가는 것들을 해당하는 별도의 사이트로 존재합니다. 최근에 제가 또 이렇게 안드로이드 이슈 트래커에 하나 등록을 했는데요. 저 또한 이제 안드로이드 쓰고 있는 개발자고 카카오뱅크 안에서도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글의 새로운 피처를 적용하고 싶은 니즈가 많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개발뿐만 아니라 아무리 스테이블이라도 구글조차도 일부가 버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버그 자체를 같이 찾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구글에 대한 번역기를 쓰셔 사례나 뭐 예상 형태를 공유를 한다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스테이터스가 현재 픽스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올린 이슈가 이제 내비게이션 2.5.0 이제 RC2 버전의 이제 버그 픽스가 돼서 배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쉽게 에러를 확인하고 공유만 한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구글 쪽에서 우선순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내용들이 실제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 그 개발한 그리고 다양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최근에 이제 한번 안드로이드 관과 iOS 관련된 부분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현재 앞에 있는 수치는 이제 스테이트 카운터라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나온 내용 일부인데 관련된 이제 현재 안드로이드와 iOS에 대한 실제 사용자입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가 71% 정도 사용되어 있고 한국 안에서도 한 72% 정도 사용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치가 이제 조사하는 곳마다 수치는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의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사용한다.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간단하게 안드로이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개발 툴에 대한 것들도 한번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가장 장점이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개발 툴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버전과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플러그인 일부가 합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한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도의 도구를 구입하지 않으시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만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인텔리제이 인텔리제이의 커뮤니티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텔리제이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플러그인 같은 것들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운데 있는 뭐 코드 글라이스나 레인보우 블락키나 ADB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실제 해당하는 플러그인은 제가 다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플러그인조차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은 더 개발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변경이 조금 일어났는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조차도 뭐 4.0 버전으로 좀 시작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1.0 버전이 2014년에 처음에 공개되고 최근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티폭스라는 새로운 브랜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조차도 이제 인텔리제이 2020.3.1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형태로 잘 쓰셔도 되고 해당한 형태는 이제 최근에 또 침펑크나 돌핀이나 일렉트릭 얼리 같이 다양한 버전으로 또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가장 안정적인 버전은 침펑크로고 이제 베타 버전, 카나리 버전 이렇게 세 가지 버전에 대해서 항상 구글은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게 선택에 따라서 스튜디오에 대한 내용을 더 재밌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해당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나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침펑크 기준으로는 2021.2.1이라는 버전 네임을 쓰고 있는데요. 해당하는 버전은 인텔리제이의 연도 버전과 메이저 버전과 그리고 스튜디오 자체의 메이저 버전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인텔리제이의 특정 기능이 들어간다는 걸 약간 제프레인 쪽에서도 릴리즈 노트를 공개한 후에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실 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언제 적용돼? 라는 것들은 해당하는 버전에 대한 네이밍 규칙을 보시고 이제 해당하는 버전에 새로운 기능이 도입될 거라고 기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코틀린을 한번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요. 코틀린은 이미 다 많이 유명하시죠. 코틀린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개발에는 가장 첫 번째 그 퍼스트 랭귀고 퍼스트 약간 서포트하는 그 형태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틀린은 표현력이 좋고 뭐 자바에 비해서 간결하고 널세이프에 대한 것들도 안전한 코드 그리고 자바 형태로 호환성으로 살 수 있는 호환성 그리고 코르틴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 관련된 도구를 통해서 구조화된 그리고 어싱크로 다양한 형태로 이제 API를 쓸 수 있는 것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틀린 자체는 이제 구글이 이제
구글 I/O 2017년도에서 언어 지원하고 첫 번째 소개한 후 이제 2019년도에서 코틀린 퍼스트라는 이런 네이밍을 소개해드리는데요. 해당하는 코틀린 퍼스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코틀린이 먼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자바와 코틀린 양쪽이 봤을 때는 일부 영역에서는 코틀린 영역 전용 API를 제공한다든지 온라인 교육이나 샘플 코드, 그리고 아마 구글 I/O 소스를 발표 자료 보셨다면은 많은 곳에서 코틀린 기반의 자료들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이 코틀린 기준으로 코드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코틀린이 얼마나 중요한 이런 키워드, 언어인지가 해당하는 이제 구글 I/O만 보시던 만으로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틀린 이미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많이 소개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코틀린을 소개해 드렸고요. 제팩이라는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한번 또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제팩은 이제 뭐 다양하게 권장 사양과 이제 상용화된 코드, 그리고 대부분 보일러플레이트에 대한 코드나 다양한 버전의 안드로이드에 대한 일관성을 동작한다는 것들이 메인 테마입니다. 실제로 이제 안드로이드 제팩은 안드로이드 X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여러분한테 많이 소개되고 있고, 과거에는 안드로이드 서포트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팩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앞에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지만은 다양한 이제 코틀린 기반 그리고 다양한 호환성을 위주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코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만들지 않고 기본적인 것들을 구글이 제안하는 방향에 따라서 코드를 만들어 준다든지 항상 같은 코드를 만드는 것들조차도 일부는 구글이 기본적 API로 제공하는 형태로 제공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다양하게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하다 보면 가장 큰 불편함 중 하나가 파편화라는 형태일 것 같은데요. 버전에 따라서 특정한 API가 존재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버전마다 다양한 다른 API를 써야 되는지 이런 복잡성조차도 제팩이 해결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유저분들 그리고 많은 개발자분들, 그리고 현재 안드로이드 구글 쪽 스토어에 올려 있는 많은 앱들이 제팩 기준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제팩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카테고리 기준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그래픽, 라이프 사이클, 내비게이션, 그리고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와 테스트, 그리고 UI까지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해당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 라이브러리로는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아마 처음에 안드로이드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이 안드로이드 처음 보셨다면 낯선 언어일 수도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안드로이드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부 그리고 한 번씩 다 다뤄봤던 단어이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재팬 라이브러리들은 98가지 이상에 대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증가하고 여러분 다양하게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위해서 라이브러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컴포즈라는 것들도 소개가 되는데요. 해당하는 것들조차도 제팩 라이브러리의 하나입니다. 컴포즈 자체는 이제 기존의 코드에 대비해서 더 빠르게 더 나은 안드로이드 앱 빌드라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같이 기존과 UI와 매우 다른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죠. 아마 다음에 계신 노수님에 대한 내용도 유사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요. 현재 iOS 쪽에서는 스위프트 UI와 약간 유사한 형태, 그리고 선언적 UI라는 형태로 제팩 그리고 제팩 컴포즈가 안드로이드 개발의 다음 스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조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XML 기반으로 라이브 형태를 만든 후에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라는 UI 코드의 일부 컨트롤러 코드를 통해서 상태에 따라서 XML에 대한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아직 실제로 많이 사용되어 있고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앞에 보시는 형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포즈는 하나의 상태에 대해서 UI 만드는 형태로 구현합니다. 앞에 같이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라는 컨트롤러 객체 그리고 XML이라는 객체가 있는 게 아니라 상태에 따라서 둘 다 틀린 코드로 구현되어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상태가 필요하다면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상태에 따라서 새로운 UI 코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컴포즈를 어떻게 적용할지 약간 고민되신 케이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뷰 시스템이라고 하는 XML과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이런 형태로 구현된 코드에 일부 형태로 컴포즈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도 컴포즈도 가능하며 컴포즈로만 UI 개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왼쪽과 두 번째 사례의 일부가 구글 플레이 앱이 현재 컴포즈가 일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컴포즈는 일부 영역에서는 실험적으로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안드로이드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 한번 소개를 한번 또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도입을 그 다음 스텝을 밟아 가실 때 그래도 어떻게 안드로이드 개발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든지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많은 부분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번 소개드릴 내용들은 이제 한번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로드맵이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0년 2년으로 스카이더프님께서 한번 나온 이제 안드로이드 로드맵이 있는데요. 현재 해당하는 이분도 안드로이드 한국에 있는 GD 분으로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이제 다양한 분야라기보다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디엄 글에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있기 때문에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약간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일지 잘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전체적인 로드맵은 이 정도로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공부해야 되는 양이 아니라 지금 공부한 후에 앞으로 쭉 공부해야 될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이 다양한 부분들이 많은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형태도 있겠지만 거의 다루지 않는 형태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양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좋은 단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해당하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순서인데 아마 처음에 공부를 하신다면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제팩과 안드로이드 앱 아키텍처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앱 컴포넌트 디자인 패턴을 가장 메인으로 공부하시는 걸 가장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로딩이나 네트워크 관련된 아마 글라이드나 코인 그리고 OKHP나 레트로픽 관련 부분들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 조금씩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한 공부도가 처음 도입할 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해당한 내부 라이브러리 깊이까지 공부하는 필요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포즈가 이제 페이지 2랑 페이지 3가 있는데 해당하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컴포즈를 공부하셔도 무방하지만은 좀 더 앞으로 더 배워야 될 게 많고 기존에 대한 안드로이드에 대한 개발 공부조차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페이지 2랑 페이지 3 위치에 뒀습니다. 이런 공부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자체에 대한 커뮤니티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스택 오버플로뿐만 아니라 트위터에 대해서도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관련된 안드로이드 개발자 그리고 구글러 분들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해 보시면 좋고 이제 구글 디벨로퍼 커뮤니티라고 해서 구글에서 관리하는 그리고 구글이 직접 함께하는 커뮤니티 채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디벨로퍼 블로그 사이트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이슈 프테커 깃허브도 존재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커뮤니티 채널을 한번 소개 좀 드릴 것 같은데요. 구글에서 현재
함께하고 있는 구글 관련된 커뮤니티 채널이 현재 앞에 보이신 것이 5개 정도 존재합니다. 구글 디벨 그룹이라고 해서 GDG는 이제 각 지역마다 로컬 형태로 존재하는 커뮤니티 채널이고, 해당하는 형태로 최근에도 이제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관련된 익스텐디드 행사도 했고, 차주에는 서울 챕터에서 또 익스텐디드 활동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제주, 대구, 광주, 대전, 대구 다양한 지역 기반으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이제 구글 디벨롭 익스퍼트라고 해서 약간 전문가 기업 형태, 전문가 일부들이 함께하는 그룹도 있고, 우먼 테크 메이커스, 여성분들이 좀 더 나은 성공과 이런 개발 생태계 함께 있으면 위해서 나온 우먼 테크 메이커스는 존재하고, 엑셀레이터라고 해서 스타트업을 위한 형태도 존재하고, 구글 디벨로퍼 스튜던트 클럽이라고 해서 대학생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글 커뮤니티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접근을 하셔서 이런 커뮤니티에 함께 여러분들이 성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함께하는 형태조차도 이런 구글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마 구글 개발자로서, 구글과 함께하는 개발자로서 좋은 매력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좀 공부하기 좀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하시면 아마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공부할 때 잘 모를 때는 역시 구글링이겠죠. 저도 구글링을 많이 하는데요. 네이버보다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영어 키워드로 검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키워드로 검색하시는 분들한테는 한국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되기 때문에 일부 한국 블로그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잘못된 내용도 함께 공유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영어권 그리고 분들이 쓰시는 형태로 공부하시면 가장 좋고, 실제로 사이트가 어렵다 하시더라도 저희 여러분한테는 이제 크롬에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 가셔서 이제 크롬으로 오른쪽 마우스 넣으시면은 한국어로 병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시면은 좋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PI 사용법을 아신다면은 API 사용법을 잘 모르신다면은 안드로이드 도큐먼트 사이트 가셔서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그래도 이거 왜 없지라고, 왜 안 되지라는 것들 한번 했을 때, 이제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사이트, 그리고 실제로 구글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코드를 가장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구글조차도 앞서 제가 버그가 있다는 걸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혹시나 누군가가 이런 걸 버그를 이미 이슈를 업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열심히 삽질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한 번씩 더 찾아보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API 샘플이 궁금하신다면은 역시 구글 블로그나 깃허브나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 사이트라고 해서 아까 지금 제가 했던 깃허브나 cs.android.com으로 해서 구글이 어떻게 테스트 코드를 짰는지, 어떻게 API를 썼는지를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해당하는 코드가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실력을 더 증진될 수도 있고, API 사용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API가 어떻게 동작했는지도 저희들은 API 이야기할 때 많이 요구되고 실제로 채용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소개를 좀 드려봤는데요. 오늘 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드로이드에 대한 개발자에 대한 매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의 많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4가지 정도 좀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네이티브라 하면 좋을지, 하이브리드 랭귀지 하면 좋을지라는 형태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플러터, 리액트 네이티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클러스 플랫폼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단일 코드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지가 가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해당한 형태로 이제 안드로이드 앱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외부로도 만드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다양한 플랫폼을 나올 수 있는 게 크로스 플랫폼 장점이지만은 API 호환성에 대한 부분은 크로스 플랫폼의 가장 단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크로스 플랫폼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이상은 각 안드로이드 최신 API를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뭐 결제라든지 플레이 스토어에 관련된 API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하는 라이브러리, 해당하는 웹 분야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원활한지가 이제 발목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아마, 그리고 이제 책 블로그대로 잘 안 읽는데요라는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도 저희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이거 블로그대로 저희 다 붙여넣겠는데 잘 안 돼요라는 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카톡에 대한 채널이라든지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Q&A 채널에서 한번 내용이 있는데요. 해당한 내용으로 보셔도 해당 내용이 죄송합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약간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내용이 잘 안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 내용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X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한 내용들이 서포트 라이브러리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과거 버전으로 제공된 소스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 관련된 코드나 다양한 안드로이드 앱 버전마다 제공된 내용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빌드가 안 된다든지 앱 실행이 동작이 다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과거로 가면은 이클립스 기반으로 된 소스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4.0 기반에서는 JDK 1.0 기반으로 동작했던 이런 툴들이 아티폭스 위에서는 JDK 11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일부 케이스에서 빌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빌드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동작하는데 전 안 돼요라는 것들조차도 이런 케이스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한 소스를 복사 구치하시더라도 안드로이드 X로 된 소스인지 그리고 서포트 라이브러리로 제공된 소스가 아닌지 그리고 최신 안드로이드 12 버전을 어떻게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 12조차도 실제로 필요 없는 샘플도 있겠지만은 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한 케이스라면은 꼭 플랫폼 버전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툴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코틀린만 해도 괜찮나요가 있는데 아마 많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코틀린만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다양한 채용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는 회사에 저 코틀린 적극 사용하는 걸 좀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틀린만 해도 될지에 대한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앞에 보시는 예제로는 제가 테스트 함수를 하나 간단하게 해서 리스트로 들어있는 인트, 정수가 입장에서 짝수만 가져가는 이런 짝수가 가져와서 얼만큼 카운티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만 가지는 아주 간단한 이제 샘플을 한번 봤는데요. 해당하는 코드에서 이제 한번 디버깅이라서 최상단에 있는 디버깅 메뉴 가셔서 툴스라고 그리고 코틀린 가시고 이제 쇼 코틀린 바이트 코드를 한번 누르신다면은 오른쪽에 보이신 같이 이런 패널이 하나 뜨실 겁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고 뭔가 어셈블리 같은 이런 코드들이 좀 존재하는데 이런 코드조차도 이제 디컴파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해당한 디컴파일을 보시면 한번 눌러보시면은 보시는 게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이미지가 같이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이미지 소스를 잘 보시면은 자바입니다. 코틀린 코드가 자바입니다. 하지만은 좀 디컴파일된 코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잘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충 이런 형태로 코드가 구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그조차도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소스에 이제 보시면 샘플.디컴파일드.자바로 되어 있어서 자바로 코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자바를 공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코틀린을 먼저 많이 공부하시고 자바로 가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바를 포기하지 마시고 자바는 언젠간 꼭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더가 안드로이드 X 코드조차도 구현 코드에 따라서 자바로 되어 있고 경우도 있고 코틀린 경우도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이거 화면에서 가져온 코드인데요.
안드로이드 X에 있는 코드 중 일부인데 active.ktx라는 곳에서는 이제 KTX 관련된 API에서는 당연히 코틀린으로 코드가 구현되어 있지만은 라이프사이클 뷰 모델이라는 이런 안드로이드 X 쪽 라이브러리에서는 뷰 모델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코드들이 코틀린으로 변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기존 플랫폼과 호환성을 위해서 자바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바를 꼭 공부하셔야지 간단한 라이브러리를 더 많이 공부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신다면은 신규 코드나 했을 땐 안드로이드나 코틀린 위주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저희는 자바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컴포즈라는 것들이 최근에 나왔기도 했는데 컴포즈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면은 기존 뷰 시스템, 이제 XML과 이런 프레그먼트 관련된 이부들은 이미 10년 이상간 쌓인 정보가 있고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샘플들이 있고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앱들이 이 뷰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직할 때 꼭 필요한 기술이겠죠. 오히려 이제 컴포즈는 최근에 이제 2019년도에 처음 소개됐고 작년 7월 때 1.0이 첫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1.2.0 베타 3가 현재 상태인데 즉 이제 아직 1.2.0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뷰 시스템은 다양한 이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된 코드이다 보니까 약간 복잡하고 찾기 어려운 코드 존재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컴포즈는 좀 더 깔끔하게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최신 형태가 적용되어 있겠죠. 즉 최근에 있던 선언적인 프로그래밍이 컴포즈에 대한 해당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한 퍼포먼스나 아이디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해결법들은 기존 뷰 시스템은 많이 존재하지만은 컴포즈는 해당한 내용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 스튜디오 자체에서도 카나리 버전, 일렉트릭 1에서만 제공하는 기능도 있으며 아직 제대로 퍼포먼스가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해당하는 것들이 트레이드오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하실 수도 있겠죠.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더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는 사이트를 한번 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드릴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게 부스트 캠프를 소개드릴 때 이 두 사이트를 한번 꼭 소개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안드로이드 자체뿐만 아니라 고급 과정 그리고 자바를 그리고 코틀린을 위한 교육 과정이 해당하는 두 사이트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처음 안드로이드 공부하신다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펀더멘탈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코스를 다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코스는 여러분들이 저런 이제 뒤에 있는 펀더멘탈 트레이닝 오버뷰 V2가 아니라 코스까지만 이렇게 잘라서 구글 검색을 하시면은 이 보시는 뿐만 해당하는 것 위에 다양한 패스 자료, 코틀린 개발을 위한 코틀린으로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코스 자료까지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그리고 다양한 회사들이 입사 시 신규 입사하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위한 그 트레이닝 교육 과정으로도 사용되는 그런 교육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꼭 쓰시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채용한다든지 그런 입사할 때 도움이 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은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빠르게 좀 진행을 드렸는데요. 해당한 내용들이 좀 잘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개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스트 캠프 이런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저와 함께 안드로이드 개발을 더 재밌게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즉 오늘 한 30분 정도, 35분 정도 좀 빠르게 좀 지나갔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안드로이드를 한번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미래는 밝고 앞으로도 안드로이드 또 개발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또 안드로이드는 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는 또 밝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서 또 안드로이드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